So our two discussants, and it looks like we have plenty of time, which is excellent. Our two discussants, and I hate to try and pronounce this, I'm sorry. Yonghwan Cha, Director General for Growth Strategy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n, this is really hard for me, Seung-ho Shin, who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SOCAR. So I welcome your comments on any or all of our presentations. Yes. 고맙습니다. 좋은 카쉐어링 차량 공유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시고 또 나가서 정책 제안을 해주신 그 세 분의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쉐어링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80년대 말에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과에 10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저희 과장님만 차가 한 대 있었고 제가 90년대 들어와서는 저도 차를 샀습니다. 저도 차가 하나 있었어요. 2000년대 2005년인가 8년에 저희 집에 차가 2대 있었어요. 저하고 저 집사람 각각 차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2003년 돼 가지고는 또 차가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리고 거의 차를 주중에는 이용하지 않고 주말에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한 대도 사실은 이 카쉐어링이 잘 됐다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량 공유는 승차 공유, 우버 택시로 이제 대변되는 승차 공유와 차량 공유, 집카나 소카로 대변되는 차량 공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버 택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차량 공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6월 달인가요? 법원에 판결이 나서 우버 택시가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 대부분의 논의가 승차 공유보다는 차량 공유, 특히 소카나 직카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렌트카의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면은 몇 가지 차량 공유를 하는데 유리한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IT가 이제 발달돼 있어서 네트워킹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로 시설도 대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지방에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은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그 정보를 활용하는 그거는 활용도는 좀 낮지 않은가. 특히 지금 몇 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IT 관련돼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도 역시 낮지 않은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컬렉션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발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차장이 또 좀 주차가 매우 어렵다.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대도시 측면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대중교통 시설은 발달했지만 터미널 주변이나 공항 터미널에 있어서의 주차 여건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거는 앞으로 차량 공유하는데 보다 이제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공유, 특히 차량 공유를 위해서 했던 정책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몇 분이 얘기하셨지만 일단 렌트카 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동차 렌트에 관련돼 가지고 있던 규제 그거를 좀 10월 달부터 법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대여 시스템을 갖췄을 경우에는
예약소 설치 의무, 반드시 그 사무실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의무는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업소라든가 차고지무에 관한 규제도 지금 그 면제하는 거를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정부는 이제 그 차량 공유 요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뭐 또는 그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 박사께서 지적하신 운전면허 자동 검증 시스템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 부적격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큰 사고,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운전 부적격자 여부인지 그걸 판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차장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대한 분야도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나눔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 노력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 발제자 중에 마크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분석이 조금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구체적인 성과, 특히 이제 미국 데이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크가 얘기하기를 집카의 역사는 한 15년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짧은 역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나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활용 실적이 많아서 그걸 잘 활용을 하면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다면 일단 집카라든가 소카는 이게 소비자한테 이익 역시 소비자한테 편리하다든가 연료비의 절감 또는 교통 비용의 절감 등의 이제 많은 혜택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먼저 얘기한 것처럼 어느 면이면 이게 비즈니스 투 퍼슨 해가지고 B2P 보통 공유경제라고 했을 경우에 P2P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B2P이기 때문에 이게 렌트카의 일종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렌트카의 좀 효율화한 거, 예를 들어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렌트카의 일종이 아닌가. 이거를 공유경제라고 했을 경우에 무엇을 쉐어링한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걸 좀 우리 조 교수님하고 미스터 마크 체이스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뜻 마크가 얘기한 거 중에 고용 문제를 언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업종이 나올 때 제기되는 거가 바로 이제 고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영업소를 갖추고 하는 렌트카 업체가 지금 소카나 집카처럼 영업소 없이 할 경우에는 고용 문제가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항상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기계가 도입됐을 경우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 경제를 스터디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조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분명히 숙소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개인 간의 이용 그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버 택시 같은 경우도 드라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가용을 통한 드라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량 자체를 이렇게 그 사람 간에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렌트카 업체 뒤에 그걸 끼지 않고 중간에 소카라든가 이런 거 끼지 않고 그냥 모바일 플랫폼만 이용을 해서 개인 간의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B2P가 아니고 P2P 형식으로 하는 논의나 또는 그런 시도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스터 마크 체이스 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Me or you? Why don't you go, and then I'll go.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yes, it's correct. When we talk about the sharing economy, that's mainly for P2P. But I say sharing economy is largely for P2P. So, but however, still, when you focus on the sharing, we still mention the Zipcar as a good example and representative of sharing economy model. So I said, well, sharing economy also include B2C in some sense. But however, when we focus on sharing economy walks through technology and also platform, so that's why we have included Zipcar and SoCar and the Green Card. Those are examples of the sharing economy. And for the second one, P2P is prohibited by law in Korea. But we do also have a car pool system, but that's for the ride sharing. But a definition of carpool system is also ambiguous in any way. So there has been a lot of arguments about the carpool system in Korea, but that might be confused with P2P, obviously. But carpool is only available in Korea during like rush hour. But still, from which time, like during like 8 a.m. to 9 a.m. is rush hour, or 7 to 9, those kind of definitions are still ambiguous. But carpool sharing exists in Korea, but still it's confused with the P2P. So I think one of the questions was whether P2P exists. It does exist in many places in the United States, and it hasn't been as successful as the B2C model. And that is, I think, in part because of the trust issue and what I will call the key exchange. With traditional car sharing like Zipcar and SoCar, they put technology in the car so it's very easy to access the car and to prohibit people from entering the car who don't have permission to enter the car, or even steal the car. It's like impossible to steal a Zipcar. And so with P2P, people generally have to do a key exchange, which means exchange the key. And that is what we call friction. It is slowing people down from adopting the service. So in most cases, the B2C, the Zipcar, SoCar model is an easier one for the public to accept. And in terms of labor issues, as long as the trips, which they are in the United States, are generally longer than 5 kilometers, I think they don't compete with taxis. Because if you take a taxi longer than 5 kilometers, it's going to cost you a lot of money. And so it really is an addition to taxis. One-way, of course, does compete. If you get into one-way car sharing, then that would compete with taxis for short distances. 네, 안녕하세요. 저 소카 마케팅 본부장 신승호라고 합니다. 소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에서 이제 논의됐던 사항들, 카쉐어링이 기존의 렌터카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정말로 이 비즈니스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정말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카의 그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 2월에 제주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인 2013년 2월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진행했던 나눔카 사업에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시작 시점에는 100대밖에 안 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3,200여 대의 차량이 1,600개 존의 주차장에 전국에 걸쳐서 퍼져 나가 있고요. 회원 수가 1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매출이 저희가 1,40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공이 하나가 더 붙었고요. 2014년 매출은 147억 정도였고 올해 목표는 한 3배 정도 이상의 매출 목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쉐어링이 당연히 여러 가지 베너핏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에 뭐 한두 번 쓰는 분한테는 한 달에 2, 30만 원 정도의 물리적인 베너핏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한정된 도로라는 재화, 주차장이라는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로의 생산성, 더 나아가서 도시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당연히 카쉐어링 차량 한 대가 10대 이상의 자차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CO2를 절감시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비즈니스의 철학적인 가치,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차를 한 대 사려면 한국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10,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라는 철학적인 가치를 제공해주는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차를 산다면 사실은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비즈니스가 되게 제한적입니다. 저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 저희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차를 사야 되죠. 차를 사려면 금융기관하고 협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P2P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8%와 같은 스타트업을 협업을 통해서 차량 구매 금액을 개인들의 투자 방식으로 최근에 13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을 이제 유치받기도 했고요. 매장이 없고 지점이 없다 보니 차량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서 차량 관리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앞에서 나왔던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저희 비즈니스가 기존의 그런 솔루션인 택시, 버스, 렌터카와 충돌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예시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 10km 내외의 안짝의 거리를 5, 6천 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는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한 500km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한 4, 50km 정도의 교외에 있는 주요 장소, 예를 들어 이케아, 판교에 새로 생긴 현대백화점, 이마트타운 이런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을 이동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유시지가 상당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익단체와의 갈등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보면 차를 사고 관리를 하고 다양한 마케팅 파트너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차를 파는 과정까지가 A에서 Z까지의 밸류 체인이라고 보면 그 과정에서 이른바 O2O라고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는 더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제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한 6,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멤버였는데 지금 불과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현재
아웃소싱하는 멤버까지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의 소카 멤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터카랑 뭐가 다르냐? 비슷하죠. 매우 비슷합니다. 매우 비슷한데 그런 차이가 있죠. 렌터카는 앞에 있는 사람의 이용 경험, 릴레이션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 탔던 사람의 경험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경험이,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렌터카는 되게 비일상적인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특수제죠. 한국 같은 경우는 렌터카 언제 타보셨나요, 다들? 제주도 갔을 때 혹은 부산이나 뭐 여수 갔을 때 KTX 타고 되게 제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타는 케이스인데요. 카쉐어링은 자기의 지역 거점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생활제죠. 일상제고. 라이프스타일이죠. 그래서 앞에 탄 사람과 소카라는 하나의 차량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경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차에 대해서 아무런 오너십이 없지만 케이블 옥스선을 남기고 음악을 편하게 들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저희 앱에 남기고 베너핏을 다음 이용자한테 베풀거든요. 어떤 분들은 커피를 남기고 가십니다. 이런 차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의 따뜻한 경험들, 렌터카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엔진 오일이나 세차를 하기도 하시고, 물론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크레딧이나 쿠폰에 이제 베너핏을 드리고 있죠. 저희 비즈니스는 A에서 B로 가는 단순한 이동의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차를 중심으로 이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물론 지역의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된다고 믿고 있고요. 소카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 속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회적인 건강한 밸류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렌터카는 할 수 없는 비즈니스죠. 네, 이상입니다. Okay, so thank you very much. It was very interesting commentary, and I'm not sure, are we taking questions from the audience, or are we're I think we may be done. We're done. Okay. I think it's a good time. Do we have a break coming up right now? Is that what we have at 3:30? I think we do. The next session's at 3:45, right? Yes? Maybe you should make an announcement. But okay, I misunderstood. I thought she was giving me the no more, we've had enough of you. Okay, so we'd love to take questions from the floor. And I see one over here. Is there a microphone for our questioner? And we have another question over here next. John Byers from Boston University. I was curious, Mark, does Zipcar work in the suburbs, or is it exclusively an urban and collegiate environment? So I'm glad you mentioned the collegial piece, because you did cover the waterfront there. It works in urban areas and on campuses. And that is because in everywhere else you need a car to get around all the time. And if you used a Zipcar, I mean, island environments might be different, like Martha's Vineyard or small islands. But in general, if you need a car to get everywhere, then Zipcar, SoCar, car sharing is too expensive. It works when you can get where you need to go most of the time without a car. And that's college campuses for college students and well-served cities by transit, bicycling, walking are the sweet spots. But
in the United States, we do have some cities which are very car-oriented, like Houston, Dallas. They have all started to work on their transit systems and now have car sharing. So some of the cities that I thought would never have car sharing have made their cities more transit friendly and now have car sharing. Another question? This is a question to you. Okay. Yeah, we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benefits. Really little disadvantage about the sharing economy and the car sharing in specific case. We know that we had that kind of notion of the sharing economy long before in many countries, in many cities, and etc. But implementation of that idea into the business, like your Jeep car business, is very important, and that is a very recent phenomenon, like 5 years or 15 years or so. So I think that implementation is very much based on the information and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So in order to carry out that implementation, you need to have application, or you need to have some essential algorithm to carry out that process. So I would like to hear, as a founder of that Jeep car, what is the very characteristic and distinguishing elements of that algorithm which enables your business? So there are many moving parts in any transportation business. If you run public transit or you're running a taxi business, car sharing has a lot of things that can go wrong. And it's very important to have technology that makes that work. And some of the technology is technology that tells you exactly when your car is being used and when it's not being used and how much excess capacity you have. Your customers always want to know that there's an available car. And so your secret algorithm is really looking at how much the cars are being used and making sure there is always some availability. And when I say always, I mean always except Saturday at noon in the United States, and it might be Sunday at noon in Korea, but Saturday at noon in the United States, everybody's shopping. It's the most busy time of the week for people on a network basis to be driving. So you're not going to satisfy the peak, but if on a Friday night you go to reserve a car, you will get one on a Saturday. If you go to reserve on Saturday at 11 o'clock for a car at noon, you will not get a car. So that's basically the secret algorithm, if you will. It's making sure that you, over 99% of the week, you have an available car. Then there are many other things which are important, which I think are more on the marketing side, which are, what kind of service do people expect? And is your car clean enough? Is your car what they're expecting? Are there problems? And if there are problems, do you respond immediately? In the early years of Zipcar, we had a number of problems, but we responded very quickly to people. And so they were so impressed with us responding quickly that they saw it as a positive. When they had a problem with the car and we immediately got on the phone and figured it out and then went and corrected the system. Sometimes it's a problem that you can't really correct, but you just know that happens. For example, on a cold winter night, in some areas, rats would crawl up into the engine compartment and die. And 2 weeks later, the rat smelled very bad. And when somebody called about a dead rat, we would just be like, oh, well, we'll find out what that is, we'll move you to another car. We couldn't solve the dead rat problem without moving the car, which we probably did. Like, this was a place with a lot of rat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you can solve, like if there is smoking in a car by a member, and you hear about the smoke in the car, that you immediately get rid of that member. Or if there's a member who's continually returning the car late. We had members who spent a lot of money and they return the cars late, we got rid of them because it breaks the system.
So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when you're starting a company, you need to just really pay attention to what I would call the marketing image side of the company. I would like to add some more comments about that question. Actually, we can consider some examples of electronic commerce that rather than the sharing economy. If I just mentioned Amazon.com and Netflix.com, some key success factors for those businesses is recommender system and also their filtering system. And Amazon.com always recommend the books by keeping customer history, including like buying history and also searching histories. And by keeping all those data and analyze those data, they recommend the books that fit into the customer taste and preferences. So by analyzing those data, we can also apply those kind of services to the customers. In the case of sharing economy, for example, when customers actually reserve the car and what time they prefer to use the car. So for each customer, by analyzing their preferences, we could provide better services to meet their better satisfaction. I got a question to Mark. Zipcar opened the door of the car sharing market in the United States, right? But Zipcar was acquired by Avis. But the Uber is booming with the valuation of more than $50 billion. What is the reason? Can you share your idea? Well, I'm not an expert on Uber's valuation, and it might be high or it might not be high. I don't know. 5 years from now, we will know if this is a high valuation. But I think the success of Uber in the United States hinged on very poor taxi service. And to give you an example, on a rainy day, you might call a taxi 10 years ago, and you wouldn't get a taxi for an hour and a half. And when you got a taxi, it was dirty. And the driver was not a very social person and could say very bad things to you, and nothing would come of it. And so Uber came in with a system where you can rate the driver, and the driver rates you. You can watch the car come up to you. It's all technology. And so I think their success was a very poorly run existing market. And I don't know how Seoul's taxis operate, but if they want to be safe from Uber, they should adopt Uber's technologies as soon as possible. So.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분당에서 그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명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제가 KDI에서도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KDI에서 그만두기로 하고 창업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이 카시어링 사업을 하고자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제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분당에서 렌트카 플러스 카시어링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과연 그 소카 그리고 그린카만 있는 게 아니라 카앤퍼블릭이라는 회사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쉐어링을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하게 운전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크 씨도 아까 말씀하신 보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이 이제 차주 즉 렌트카 업체한테 다 부과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이제 보험 시스템이 제일 구축되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집카는 그런 거 어떻게 잘 풀어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 이제 보험 문제를 좀 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정책관님한테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I will say the insurance was a very difficult issue, and
the initial response of the insurance industry was, we don't know how risky this is. We don't know anything about you. So I don't know if you've heard of Lloyd's of London, but they insure things that are very difficult to insure. And so the very first Zipcars had insurance expenses. To give you an idea, in Boston or in the US, when Zipcar started, you could lease a car for about $300 a month commercially. You could get a parking space for $200 a month, but insurance was $500 a month. So insurance was more expensive than the car and the parking space combined. And so that came down because we were very careful about risk management, which I've heard other people talk about the ability to check licenses. If somebody in the United States had driven 120 kilometers an hour in a 50-kilometer speed zone, they would get a ticket and they would not be accepted as Zipcar. And we would know that when they applied. We would look at their driving record. So you need to manage risk, and you probably need to pay a lot of money for insurance in the early days, but again, collect your data and try and make sure that you minimize risk. Fortunately, you have the rest of the world ahead of you with risk data. When Zipcar started, there was less data than there is now for insurance risk. Is there any other questions? We're actually at 3:30, so this might. 저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 문제는 아마도 이게 하나는 지금은 이제 운전자가 보험을 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가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보다 이제 큰 문제는 보험회사가 그 렌트카 또는 그 쉐어링카 회사에 물건을 잘 인수를 안 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소카 대표님과 상의를 해봤더니 지금은 공제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아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차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고, 그 보험회사의 그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활성화돼서 하는데 이제 정책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장 상황, 또 기본적으로 그 보험업의 그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Okay, well, I think it is time for a break. Is that correct? We have 15 minutes before the next session.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your questions, and we'll continue in 15 minutes. Thank you.